엄마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집에 자주 오세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얼마나 예민하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본가로 갈 때까지는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뭐야? 나도 너 예민하게 키웠어도 그 따위로는 안 했어. 어디서 그 따위로 버릇없게 행동을 하는데도 너는 네 마누라 편만 드는 거냐? 됐다. 다 필요 없어. 너도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대천에 거주 중인 이영월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영월 할머니와 아들 간에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영월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연륜이 생기고 지혜가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살아낸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네요. 저는 제 인생이 참 박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서 일남일녀를 혼자서 키우며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요. 과부의 몸으로 여자 혼자 애들 둘을 키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한창 키울 당시에는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의 여유가 생겨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참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구나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놓고도 현재 또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연을 함께 듣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저는 늦게서야 남편을 만나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제 또래 중에서는 한참 늦게 시집을 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 거의 10년 가까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바로 생겨 첫째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어 우리 네 식구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까지도 참 좋았네요. 하지만 그때 저희 삶에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9살이 되고 둘째가 7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땐 정말 참으로 막막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소소한 부업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순식간에 과부가 되면서 아이 둘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어려서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 울었고 저는 이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어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주변에서는 39세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보니 재혼을 하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저는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서 저희 아들과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은 녹록치 않더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다 끌어모아 식당을 하나 차렸지만 한 번도 식당을 해보지 않았던 저는 1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만 것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전혀 경험이 없는 식당 운영을 시작하면서 큰 실패를 겪게 되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 식당을 운영했지만 결국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는 어렵게 시장의 자리를 하나 구해 노점상을 시작하게 되었죠. 과부의 신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일은 정말 끔찍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주변 속 없는 남자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순대만 원어치 팔아줄 테니까 데이트해 주라. 얼굴이 반반한데 5만 원 줄 테니 오늘 한번 즐겨보자. 같은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거부라도 하는 날에는 와서 깽판을 치거나 김밥을 제 앞에서 밟아 뭉개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뜨거운 오뎅 국물을 얼굴에 던지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절 보듬어주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워 하루하루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제 고생을 잘 알고 너무나 착하게 커주었어요.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고 남매가 서로 아껴주며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빠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키고 공부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잘 자라주었죠. 나름 자식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뿌듯했던 것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진 뒤였습니다. 어느 날 외식을 하자며 고급 한식당에 데리고 갔는데 장남이 흰 봉투에 200만 원이 담긴 용돈을 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엄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효도 받으면서 노년은 호강하며 사세요.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머니 쓰실 생활비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고맙다. 내 새끼. 귀한 내 새끼들. 언제 이렇게 커서 효도를 다하고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너희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오빠랑 저 성공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효도할 테니까 엄마는 행복하게만 지내세요. 마지막 딸의 소리에 저는 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두 자식만 바라보고 산 저의 노력이 전부 다 보상받는 듯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후련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도 홀로 3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점상, 식당 서빙, 건물 청소 등 남들이 잘하지 않는 일을 이 악물고 다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 명의의 자그마한 땅도 가지고 있었고 4억짜리 아파트도 한 채 갖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자식들도 이제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됐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 저도 늙어가지만 굳이 자식들에게 돈으로 부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결혼하면 손주들에게 용돈이나 주며 노후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저의 이 행복은 장남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느새 나이가 차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첫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참눈에 거슬리는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처음 저를 만나러 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싶어 일단은 말을 걸어봤죠. 아가씨, 만나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학교에서 부교수로 있다고 들었네요. 아, 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는 잘 해주던가요? 네. 잘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인사 오지도 않았겠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일 수도 있어. 좀 편해지면 그쪽에서도 편안하게 대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너무나도 당돌한 대답과 단답형의 말투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 친구가 진짜 내 아들과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성의 없게 대할 순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 여자의 황당한 태도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본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당연스럽게 받질 않나.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 앞에서 대놓고 화장을 고치는 등 버릇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더 얘기해 볼 가치도 없어 그날 집에 가서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이 결혼 절대 못한다.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를 어디서 만난 거야? 난 절대 찬성 못해. 헤어져, 당장. 엄마, 어떻게 한번 보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세요. 걔가 어른들한테 사근사근하게 못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걔 없으면 안 돼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들은 저의 반대에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첫인상이 더 볼 것도 없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평생을 저에게 애원해 본 적이 없는 의젓한 첫째 아들이 포기를 모르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기에 저도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1억이라는 거금을 해주었죠. 이 돈들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첫째인데다 교수 신분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라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1억 정도를 해주었죠. 물론 집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독립해서 살고 있던 집이 있었고 거기를 팔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준 것이었지요. 아들은 자기가 괜히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 돈도 없는데 본인이 엄마 돈을 뺏은 것 같다며 처음에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그만큼 절 생각하고 위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평생을 힘들게 모으신 돈을 왜 이런 데다 쓰세요? 됐다. 얘 아들 장가 가는데 이 엄마가 다른 건 못 해줘도 이건 해야지. 이걸로 가서 어디 창피하지 않게 결혼식 잘 준비해서 잘해줘.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 살게요.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 대신에 잘 살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가 좋다고 해서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보란 듯이 잘 살아.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노후에 편하게 지내시는데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저희 사이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자 사이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주말에라도 본가로 들어와서 밥을 먹고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본가에 들르는 것도 거의 하지 않고 그 잘하던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거야. 이제는 제 처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부 전화까지 안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처음에는 잘 받던 아들이 나중에는 점점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오늘도 바쁜가 보네. 요즘 전화가 없어서 말이야. 아이 참, 엄마, 그럼 가정도 있고 사회에서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쁜 게 당연한 거죠. 왜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드세요?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심심하시면 동생한테나 연락해 보시던가요. 뭐라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나 섭섭하다 정말.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 진짜 벅차요. 오늘도 얼른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만 끊을게요. 할 말만 해버리고 가차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쏟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운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 지나며 며느리가 임신을 해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를 보기 위해 아들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때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는 며느리뿐이었죠. 그렇게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 나머지 깜빡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손자를 만졌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어머니 손도 안 씻고 아이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 세균에 감염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너 무슨 소리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거니? 깜빡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아, 몰라요. 이래서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오라고 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니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 자제해주세요. 진짜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사는 집이라고 해서 아들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며느리 생각도 해주셔야죠. 아, 그래. 됐다. 나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며느리 보고 싶은 생각 없어. 어쩜 그렇게 괘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다시는 안 올 거다. 저도 너무나 괘씸한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태도들이 더욱더 괘씸하더군요.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되려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더 가관이었죠. 엄마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집에 자주 오세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얼마나 예민하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본가로 갈 때까지는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뭐야? 나도 너 예민하게 키웠어도 그 따위로는 안 했어. 어디서 그 따위로 버릇없게 행동을 하는데도 너는 네 마누라 편만 드는 거냐? 됐다. 다 필요 없어. 너도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 알았어요. 그럼 당분간 보지 않는 걸로 해요. 저도 요즘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아내한테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 줄 몰라요. 서로 안 보는 게 지금은 더 편하겠네요. 뭐라고? 지금 나랑 인연을 끊자는 거냐? 내가 널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그년이 나하고 왕래도 하지 말고 인연을 끊으라고 하더냐? 알았다. 잘 알았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거라. 이 나쁜 놈아. 전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에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둘은 연을 끊을 생각인 건지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제사 때도 3년 동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한 번은 제가 아파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을 때도 전화 한 통을 주질 않는 겁니다. 딸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말이죠. 절 생각해주고 간호해준 건 둘째 딸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얼마나 서럽게 눈물이 나던지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주고 싶지 않아 버린 자식으로 생각해버리고는 오로지
둘째 딸만 제 자식으로 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둘째 딸도 믿음직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보니까 사위될 사람이 착하고 사람 좋아 보이긴 한데 사돈댁 사정이 좋지 않아 신혼집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딸에게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능력을 보지 않고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믿고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나름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딸에게 이 남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3억짜리 땅을 팔아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태 주었어요. 물론 사위가 착하고 좋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파트 명의는 딸의 이름으로 하는 조건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 아들에게도 흘렸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딸한테 땅을 팔아 신혼집을 얻어줬고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죽으면 사위에게 기부하거나 딸한테 전부 줄 거라고요. 제가 왜 굳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 줄 아시나요?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와서는 갑자기 처갓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 본인이 좀 도와줘야겠다면서 5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너 같은 놈에게 줄 돈도 없는데 내가 니네 처갓집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참 황당하더군요. 제가 힘들게 30년 동안 모아온 돈을 지 마누라 친정집을 도와준다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아들은 제가 땅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아들이니까 도와줄 거라 생각했나 보네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아프다고 해도 찾지도 않던 놈이 보니 필요하니 그제서야 찾는 걸 보고서는 이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너한테 줄 돈 없으니 돈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그러자 그날부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뜸 집으로 찾아와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다 큰 놈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만해. 너는 누구냐?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는데.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 땅을 팔아서 왜 진영이한테만 아파트를 해주는 건데요? 저는 이 집 가족도 아니에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어딨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이미 잘난 저랑 새끼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문전박대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 난리야 난리가. 그리고 가족 좋아하네. 나는 너 같은 천하의 나쁜 놈은 아들로 둔 적이 없다. 당장 꺼져.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1억만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정말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뭐? 대출? 미쳤냐고. 그리고 너는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엄마냐? 평생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고작 몇 년 같이 산 여편네 때문에 어미를 버렸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애비 없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 모든 걸 포기하면서 악착같이 키웠다. 이놈아, 당장 꺼져. 내 마음속에서 널 지운 지 오래다. 저는 아들이 돈 때문에 절 찾아온 것을 알고는 더욱더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소금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는 아들 녀석에게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쫓아버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들 녀석이 괘씸했어요. 아들 녀석은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넘보며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아들 녀석은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집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만 주시면 이제 찾아오지도 않고 더 이상 이걸로 말씀 안 드린다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들은 끝까지 돈에 눈이 멀어 1억만 대출받아서 달라고 하더군요. 그놈의 돈이 뭔지 제 아들은 완전히 눈이 먼 미친놈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무작정 떼를 쓰면 안 되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전에 없던 아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손자가 보고 싶어 하는데 문 안 열어주실 거예요? 엄마, 손자 감기 걸리겠어요. 혼자 와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아양을 떠는 자식 새끼는 더 꼴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문전박대를 했고 나중에는 아들의 연락처도 차단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7개월 동안 모든 걸 포기했는지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제는 포기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운동도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뭐냐? 이번엔 아주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전화하는 건 무슨 경우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더군요. 너 지금 우는 거냐? 이제 네가 울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전화한 이유가 뭔데?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엄마, 끊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요. 저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뭐? 갑자기 사기란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사업하는 처가 되기 힘들어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6개월만 쓴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자도 갚을 생각도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 덕분에 대출 이자 갚느라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게 누가 너 보고 그놈의 집안 도와달라고 하든? 그저 집 마누라 꼬임에 넘어가서 그 돈을 갖다 바쳐? 보나마나 뻔하다 이놈아.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요. 집에만 오면 욕설에 술 먹고 들어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절 때리지 않나. 애 돌볼 생각도 않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외박하고 다녀요. 그리고 사치도 얼마나 심한지 대학교에서 월급 받아오면 전부 카드값 메꾸기 벅차고 제가 번 돈은 전혀 써본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엄마. 뭐? 널 때려? 이 미친놈아. 다 그 여자한테 맡긴 왜 맞아? 속 터져, 속 터져. 그래서 내가 뭘 했냐? 그 여자는 너한테 안 맞는다고 했잖아. 너 남자 잡아먹을 상이라고 몇 번을 말했니? 알아요. 저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집사람이 성격이 보통 아니었어요. 엄마도 그건 아시잖아요. 툭하면 성질 내는 건 기본인데 스트레스가 심한지 툭하면 싸움 걸어오고 싸우기라도 하면 온갖 집안 물건은 다 집어 던지는데 이제는 절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도 참다 안 돼서 날 또 때리려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팔을 잡고는 뒤로 밀쳤는데 자기를 때리냐면서 바로 경찰을 부르는 거 있죠. 내가 가정폭력범이라면서. 뭐야?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어? 네, 경찰도 제가 남자라니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신고, 당사자인 아내만 감싸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경찰들이 집에 가지 말고 오늘 하루만 다른 곳에서 지내다 들어가라고 말해서 지금 모텔에서 혼자 이렇게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혼할 거면 애 새끼도 나보고 키우라네요. 혼자 즐기면서 살고 싶다나요. 전 정말 이렇게 사악하고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건 정말 몰랐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여자 때문에 눈이 멀어 엄마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아들로서
무례하게 굴었던 거 이렇게 용서를 빌게요. 엄마가 저 용서 안 받아주셔도 좋아요. 그만큼 제가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으니까 저 이해해요. 하지만 다시 엄마가 절 받아주신다면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가족, 제 아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게요. 믿어주세요, 엄마.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지금도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번 달 내로 집이 빠지면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별거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손주도 아들이 데려가는 걸로 했다고 하고요. 정말 아들의 상황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제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불쌍한 내 새끼와 손주는 아들과 함께 한동안 모텔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모습이 강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제가 글 솜씨가 부족해서 아들 내외가 저지른 처참한 행동들을 자세히 적지 못했지만 제게 했던 행동들은 아마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에게도 하지 않을 행동을 제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제게 했던 막말과 행동들, 제가 한 달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고 나 몰라라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래도 손주를 봐서라도 마지막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걸 보면 이 노인네가 아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크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예전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도 자식이니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아들을 제 가슴 속에서 지우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따뜻하네요. 이렇게 따뜻할 때면 마음도 따뜻해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가슴 시리고 춥기만 하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마음에 추운 겨울 맞이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영월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에는 또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사연을 제보해 주셨다고 하네요. 구독자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기 전 제가 영상에서 한마디 이영월 할머니께 말씀드려보자면 충분히 할머니께서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영상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아들을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드님도 직업이 있으시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게 할머니와 아드님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영월 할머니의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